네,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 이게 스마트폰에서는 이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민간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앱 데이터를 분석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부문별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숫자의 변화입니다. 활성 이용자라는 건 제가 어떤 앱을 3월 달에 100번을 들어가건 1000번을 들어가건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딱 한 번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서 몇 번을 들어가든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숫자입니다. 3월 들어서 여행, 교통앱 이용자가 5개월 만에 드디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2월과 3월을 비교하면 지도 내비게이션 앱을 활용한 사람은 38만 명이 늘었고, 대중교통 앱, 예를 들면 코레일 같은 겁니다. 28만 명이 늘었고, 여행사 앱을 들어온 사람이 18만 명 늘었고, 항공사 앱은 11만 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쯤에 이제는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다들 야외 활동이나 여행 준비를 활발하게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 증가폭이 엄청나게 커질 걸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음식 배달 앱은 1월 달에 2476, 2455, 2448 쭉쭉쭉 내려갑니다. 지난해 8월에는 이게 2,500만이 넘었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렸지만 이제 그런 비대면 서비스들은 특수는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일상 회복이 반갑지만 방역 진료 차원에서는 걱정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의료 체계에서 일반 의료 체계로 코로나19 진료를 바꾸면 그러면 병원 수가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치료비. 이 문제가 아직 정리가 덜 되고 있는 거죠. 국민안심병원들한테는 이미 관리료는 이제 그만 나간다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진료센터에 들어가던 대면진료 관리료도 단계적으로 이제 없어진다라고 이미 통보가 다 됐습니다. 자,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7살의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19 환자들을 계속 돌보다가 감염돼서 지난주에 숨진 소식이 전해졌죠.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감염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보상이라든가 치료비, 수가 가산점이 사라지면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혹시 병원 의원에서 기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1급 감염병은 손실보상이 국가 책임이지만 2급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국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코로나19 환자는 치료비가 더 들어가는데 수가는 오히려 일반 환자로 쭉 떨어지면 한 3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다 일반 병상으로 바꿔서 코로나19 환자를 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변이가 다시 번지면서 재유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돈을 들여서 코로나19 장비를 갖다 놓고 다시 전환해야 되는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또 동네에 자그마한 의원들, 이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계속 환자는 감기 환자인지 독감 환자인지 코로나19 환자인지 애매한데 일단 진료를 해봐야 아니까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되기 십상이죠. 위험합니다. 계속 진료를 하다 보면 위험수당도 필요하고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2년 넘게 우리가 겪으면서 병상 확보 시스템을 만들고 의료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유지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코로나19가 다시 변이가 번지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 밖에도 대학병원은 좀 다릅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서 열 체크하고 문진하고 입원 환자의 보호자한테 계속 PCR 검사를 지금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대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럴 때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왜 귀찮게 자꾸 따지느냐, 그러지 마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고 개인 방역도 힘써 주셔야 됩니다. 변상욱 앵커 리포터였습니다.